바쁜데 전화가 와서 고객인 줄 알고 받았더니 알고 보니까 광고 대행사였던 경험 자영업 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있으시죠? 안 그래도 손님 없어서 죽겠는데 순위 올려드릴게요 하면 짜증이 확 올라오셨을 거예요. 저도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 자체가 제가 스터디 카페 하면서 계약했던 대행사 때문이었습니다. 그 비용은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데 효과는 없고 손님은 안 늘어요. 그래서 직접 공부해서 제 매장은 셀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결국엔 대행사 써야 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처음엔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되는데 매장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결국에는 써야 해요. 왜냐면 대표님이 집중해야 할 건 따로 있거든요. 맛, 모객 같은 매장의 본질 이런 데에 집중을 해야 매장이 성장을 하는 건데 A부터 Z까지 혼자 다 하려고 하면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대행사를 쓸 거면 제대로 된 곳을 써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사기꾼 마케팅 업체를 첫 번째로 거르는 법, 두 번째 제대로 된 업체를 고르는 간단한 기준 이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최소한 다음에 광고 전화가 왔을 때 이건 거르면 되겠다 하는 판단 기준 하나는 확실하게 챙겨가실 수 있을 겁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하나 짚고 갈게요. 마케팅 대행사들이 처음부터 사기 쳐야지 하고 시작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면 사기를 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일단 이 업종 자체가 진입 장벽이 워낙에 낮아요. 자본도 기술도 거의 필요 없이 차릴 수가 있다 보니까 사기꾼이 너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 위에 구조적인 이유가 크게 네 가지가 더 있거든요. 첫 번째, 정작 본인이 사업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마케팅 대행사는 정작 자기 사업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카페 침투, 블로그 체험단 이런 실행 작업은 또 외주, 이른바 실행사한테 다 넘기는 거거든요. 마케팅 전체 맥락을 볼 능력이 없는 거죠.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본인 사업도 안 해봤는데 남의 사업을 어떻게 성공을 시키겠어요. 저는 이커머스를 5년을 했고 스터디 카페 직접 운영하면서 셀프로 마케팅하고 지금은 프랜차이즈 매장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 사업을 굴려본 사람이라야 마케팅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여러 매장을 굴려야 돈이 되는 구조입니다. 대행사는 한 매장만 정성껏 봐주면 돈이 안 돼요. 여러 매장을 동시에 관리해야 수익이 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 매장 하나를 깊게 들여다보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내 매장만 봐줬으면 좋겠는데 그쪽은 근데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본질이 아니라 수단에 매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업은 본질이 강해야 돼요. 맛, 서비스, 고객력 이런 것들. 근데 대행사들은 광고로 순위 올리면 되겠지, 블로그 깔면 되겠지, 릴스 올리면 되겠지 이런 식이에요 보통. 근데 이런 건 본질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단이죠. 수단일 뿐인데 거기에만 매몰이 돼 있으니까 본질이 약한 매장은 아무리 돈을 써도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그 원인이 겉으로 드러나는 신호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라도 걸리면 일단 의심하세요. 첫 번째, 전화로 영업하는 거. 진짜 실력 있으면 전화 돌릴 시간에 고객 알아서 옵니다. 추천도 받기도 하고 이 전화 영업 자체가 우리 일감 없어요 라는 신호 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관리 업체 개수만 내세우는 것. 저희 매장 몇십 개 관리해요. 이건 자랑이 아니라 많이 맡을수록 내 매장은 소홀해진다는 뜻이거든요. 세 번째, 포트폴리오를 못 보여주는 것. 성공 사례를 구체적으로 어떤 매장이 어떤 지표가 이런 게 얼마나 올랐는지를 못 보여주면 실적이 없거나 아까 말한 것처럼 측정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계약 기간이 과도하게 긴 곳. 실력에 자신이 있으면 굳이 길게 묶을 이유가 없어요. 긴 약정은 초반에 효과 없어도 못 나가게 잡아두기 이런 장치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상위 노출만 강조하는 것. 노출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노출이 올라도 매출이 안 오르는 경우가 진짜 수두룩 빽빽합니다. 노출이 정말 중요하지만 노출시켜 드릴게요만 반복하는 곳은 본질을 모르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거르는 법을 알았으면 이제 고르는 기준입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내가 먼저 최소한의 마케팅 지식을 갖추고 미팅을 하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만나면 휘둘리기 마련입니다. 완벽하게 알 필요 없어요. 다만 노출이랑 매출은 다르다 이 정도 감각만 있어도 상대가 사기꾼인지 금방 보일 겁니다. 두 번째, 내 매장을 미리 조사해왔는지를 확인하세요. 이게 진짜 핵심인데 황당하게도 대부분의 업체도 미팅 와서 내 매장 조사를 안 해옵니다. 그냥 영업하기 바빠요. 제대로 된 곳은 이 사업이 어떤 구조로 돈을 벌고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뭔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미팅에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희 매장 어떻게 보시냐고. 대답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갈리게 됩니다. 세 번째, 세네 군데는 꼭 비교를 해보세요. 한 곳만 만나고 결정하지 마세요. 최소 세네 군데는 미팅을 해서 비교를 해야 누가 진짜 내 매장을 이해하는지가 보일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너도 대행사 한다며 넌 뭐가 다른데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방금 알려드린 기준에 저를 직접 대입을 해보면 첫 번째, 저는 1인 대행사입니다. 그래서 수십 군데를 아무 때나 받지 않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소수 업체만 관리하니까 아까 거르라고 한 관리수 자랑하는 것과는 정반대인 거죠. 둘째, 저는 영업 전화를 돌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필요하신 분들이 직접 찾아오시는 구조예요. 첫 번째로 거르라고 한 게 영업 전화 많이 돌리는 곳이었잖아요. 저는 그걸 안 합니다. 셋째, 저는 지금도 현장에서 직접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스터디 카페 굴리고 프랜차이즈 매장 마케팅을 대행을 하면서요. 아까 본인 사업 안 해본 사람이 남의 사업 어떻게 성공시키냐라고 했던 그 첫 번째 원인 있죠. 저는 사장님과 같이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꼭 저한테 맡기라는 게 아닙니다. 누굴 쓰시든 오늘 알려드린 이 기준만 들고 가셔도 다음에 그 전화가 왔을 때 최소한 호구는 안 당하실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자영업자분들께 이 영상 한번 공유해주세요. 그게 저한테는 제일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자영업에 보다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파이팅!